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없이 사는 윈난의 모계 부족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까요? 밤마다 벽을 타고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모수오족의 남성들은 행복할까요? 당신에게 몽골 52번째 이야기는 모계 사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모수오족의 근거지 루구호 기행입니다. 루구호는 중국 스촨성에서 가장 크고 중국 전체에서도 세 번째로 깊은 호수입니다. 스촨성 량산과 윈난성 리장시 닝랑에 걸친 루구호는 48.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평균 수심이 40.3m, 해발 2691m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깊은 호수로 둘러싸여 고립된 지형이 모수오족이 모계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한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10일 이경자 소설가와 함께 루구호를 찾았습니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던 이경자 소설가는 모계 사회의 가족제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 9월 호련히 루구호를 찾습니다. 말도 서투르고 아는 이도 없는 이곳을 혼자 찾아온 그녀를 맞아준 것은 어느 모수오 여성이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루구호에서 생활하며 모수오족의 모계 전통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남편, 아내라는 말이 아예 없으며 모소의 모든 남자들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결코 여자를 소유하지 않는다. 모소의 모든 딸들은 영원히 아들이며 연인이며 손님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여자는 영원히 어머니이며 연인이며 누이인 것이다. 라는 송기온 소설가의 추천글처럼 모수오족의 낯선 천국 이야기를 모계 사회를 찾다라는 책에 담아냅니다. 그때 낯선 이방인을 가족처럼 맞아준 모수오 여인과 눈물로 헤어지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선 것입니다. 리지앙에서 북동쪽으로 202km나 떨어진 루구호는 고속도로가 뚫려 4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지앙에서 루구호까지 가는 버스도 있고 성도에서 서창을 거쳐 루구호를 지나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나서 고속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좁은 산길을 거쳐 무려 9시간 만에 루구호에 도착했습니다. 산정의 전망대에 이릅니다. 루구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는 성산인 거무산이 보이고 리커반도가 호수 속에 목을 내민 채 잠겨 있습니다. 비스듬히 누워 루구호를 감싸고 있는 사자산에는 거무 여신이 살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신들이 여자를 무시하여 화를 냈다는 여신으로 모수오족의 수호신입니다. 모수오족은 나시족의 일부로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별개 부족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모수오족은 윈난의 대표적인 모계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모수오족 말고도 모계 소수 부족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모수오족이 주목을 받는 것은 모계와 더불어 모거의 전통 때문인 듯 합니다. 모계와 모거는 어떻게 다를까요? 모계 부족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남편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계 부족에는 여성의 권한이 큰 데 비해 남성이 소외되고 권한이 적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형태를 떠나 여성의 집에서 친족끼리 모여 사는 모고 사회에서는 남성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며 그 권한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한 집안에서 최연장 여성인 할머니가 가장인 대부를 맡으나 경우에 따라선 어머니의 남형제인 외삼촌이 가장을 맡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수어족의 모고 전통은 남녀 어느 쪽이나 소외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상적 가족관을 보여줍니다. 모계사회의 경우 남자는 하늘의 존재라 하여 새를 기르며 소일하고 농사나 집안일은 모두 땅의 존재인 여성이 맡으나 모고사회에선 남자가 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노역이나 여성이 하기 꺼리는 도축, 외부 손님을 맞이하는 바깥 주인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체로 최연장 여성이 맡는 다부는 집안의 구심점으로 신성이 여기는 화록과 옆자리를 앉는 특권을 누립니다. 화록가는 신성한 구역으로 여겨 그 곁에선 함부로 행동하거나 떠들지 않습니다. 다부의 침대는 따로 높은 곳에 자리 잡는데 침대의 높이가 높을수록 다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부는 집안의 중대사를 결정지으며 제사를 집례하는 승려의 역할도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이 함께 모여 사는 모수어 가정은 당연히 그 이름의 성씨도 다부의 성을 따른답니다. 모수어족의 집안에는 작은 문이 있는 쪽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임신한 여성이 들어가 출산을 할 때 쓰는 방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이 죽으면 시신을 그 방에 모십니다. 모수어족에게는 이 작은 방의 문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생사문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문은 모수어족과 세상을 연결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모수어족의 루구오 마을에는 돼지들이 돌아다닙니다. 주로 쌀을 주식으로 조나 콩을 농사짓는 모수어족에게 돼지는 루구오에서 잡는 물고기와 더불어 중요한 단백질원이 됩니다. 집집마다 돼지를 풀어놓고 기릅니다. 돼지는 모수어족의 중요한 식자원일 뿐만 아니라 재래적인 의미도 갖습니다. 모수어족의 여성은 13세가 되면 무당에게 기리를 점지받아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남녀 구분 없이 옷을 입히고 기릅니다. 성인식에는 생모가 부재시 대신할 양어머니격인 대모와 가까운 이웃과 친척을 불러놓고 의례를 치르는데 이때 아이를 위해 길러온 돼지를 잡아 죄수로 삼습니다. 이때 바짝 말린 돼지고기를 딛고 올라서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는 돼지가 다산과 부의 상징이며 번창을 바라는 기원물이기 때문인 듯합니다. 성인식은 비로소 하나의 여성으로 탄생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모수어족은 죽은 조상이 4대째의 아이로 환생한다고 믿어 성인식 때 그 조상이 남긴 옷과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대체로 여신 숭배의 샤머니즘과 티베트 불교의 전생을 믿는 모수어족은 성인식 의례에 승려와 무당이 함께 참례합니다. 라마승은 의식을 집전하고 무당이 기도를 올리는데 호두나무나 소나무를 태워 연기로 머리 장식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른답니다. 환생하는 조상의 영혼이 들어오는 통로로 머리 장식은 모수어 여성의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식으로 대단히 화려하게 꾸려집니다. 성인식을 치른 여성은 꽃방이라 불리는 자신만의 침실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는 모계 여성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되며 밤마다 남자 애인을 자신의 침실에 불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을 뜻합니다. 부부의 결혼 제도가 없는 모서족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요? 대체로 모서족의 남녀 교제는 완이라는 밤의 축제를 통해 짝을 찾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가운데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 사귀게 됩니다. 축제에 원물을 주다가 손바닥을 간질러 호감을 전하여 사귀게 되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 애인이 생기면 다부의 허락을 받아 주혼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모르는 척 인정하는 커플인 셈이죠. 그런 규칙을 어기고 은밀히 여성의 침실을 드나드는 경우가 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안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남자 애인이 여성을 찾아가려면 깊은 밤에 남의 눈을 피해 가파른 벽을 타고 2층의 창문을 넘어 들어가야 한답니다. 가파른 벽을 기어오르는 풍습은 아마도 기본적인 체력 검정인 듯 싶습니다. 이때 사납게 지저대는 개를 달래기 위해 미리 맛있는 먹이를 준비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수완이나 주머니 사정을 알아보려는 테스트가 아닐까요? 애인을 고르거나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이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아샤라 하는데 남자 애인은 아쭈라고 따로 칭하기도 합니다. 사귀다가 싫어지면 밤에 찾아온 남자 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걸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1대1의 관계로 오래가는 연인들도 있습니다. 이를 악시아라 하는데 이런 연인을 만나는 걸 모두 꿈꾼다고 합니다. 밤에 은밀히 드나든 남자 애인에게서 얻어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하지 않으며 아이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수어족에게 아이는 여성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여깁니다. 남성은 여성의 씨에 물을 주는 존재, 풀밭을 지나가며 내리는 빗방울 정도로 여기는 듯합니다. 아이는 어머니 집에서 자라고 할머니와 이모,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인 외삼촌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드물게 집안에 남자 애인이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거나 집안에 남자 형제가 없을 때 그 집에서 지내지만 그러다가도 여성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떠나야 한답니다.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정이 든 남자에게는 닭 한 마리를 쥐어주어 보낸다고 합니다. 닭 한 마리를 손에 쥐고 터덜터덜 집을 나서는 남자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지요. 그는 원래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누이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하는 외삼촌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물론 해가 지면 한껏 멋을 내고 모닥불이 피워진 축제에 나가 춤과 노래를 부르며 또 다른 애인을 찾겠지요. 얼핏 난잡하게 여겨지는 모서족의 이성교제가는 그 나름대로의 절제와 원칙을 지킵니다. 근친간이나 아버지의 친척과는 동침이 금지되며 대체로 1대1의 연인 관계로 사귀게 된답니다. 남자 애인은 여성의 남자 형제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찾아가야 한답니다. 해가 지면 남자들은 각자의 애인 집으로 자러 가야겠지요. 애인이 없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 오빠나 남동생을 둔 여성은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참으로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모태솔로의 오빠나 남동생은 밤새 호숫가 옆에 앉아
물소리를 듣다가 돌아와야 할 듯합니다. 가파른 벽을 타고 애인의 꽃방에서 달콤한 하룻밤을 보낸 남자들은 재빨리 애인의 오빠나 남동생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모수어족이 섬기는 거무 여신이 열애에 빠져 해가 뜬 후 늦게 돌아오다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남자 애인들은 해가 뜨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밤이면 달빛처럼 스며들어와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지는 남자 애인은 손님일 뿐 집과 아이들에 대해 어떤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수어족의 혼례를 쩌우혼이라 합니다. 함께 살지 않으며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도 없기 때문에 남성들은 오로지 외모와 체력, 성격으로 여성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루고의 남성들은 긴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고 화려한 자수가 새겨지고 허리가 잘룩한 옷을 걸쳐 입고 모닥불을 맴돌며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는 난이도 높은 동작의 춤들을 춥니다. 긴 부츠에 중절모를 쓴 남성들의 치장은 아무래도 최근에 만들어진 패션인 듯합니다. 축제의 피날레는 남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원무입니다. 야쏘 야쏘 야야쏘, 잘한다는 추임새가 거의 티벳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모수족은 문화 대혁명기의 홍위병에 의해 사회주의의 반동 세력으로 몰려 일부 일처의 결혼제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통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모수어족은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핍박 속에도 굴하지 않고 한 자녀의 산하 제한 정책에도 저항하여 온 모수어족은 등소평이 집권하며 결혼증명 제도를 없앨 때까지 모계 전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디어의 발달과 외부 교통이 발전하며 젊은 모수어인들은 부부의 결혼을 하고 외부 도시로 나가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세태의 변화가 홍위병의 문화혁명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듯합니다. 다리가 연결되고 교통편이 좋아지며 루고오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받아들인 루고오의 모계사회는 마을의 집들이 돌아가며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답니다. 은이 풍부한 윈난에서 모수어족들이 금이나 은을 세공하여 만든 화려한 장식물도 주요한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루스이 마을은 관광객을 위한 상가와 숙소가 즐비합니다. 모수어족의 마을이 있는 라우비 섬까지 배가 다니며 말을 타고 섬의 모수어 마을을 일주하는 트레킹도 가능하답니다. 호텔처럼 꾸민 숙소에 여장을 풀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경자 소설가께서 찾던 모수어 여인이 이사간 집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헤치고 어느 집에 이르렀을 때 수십 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두 여인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재회의 기쁨을 나눈 두 사람은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감동적인 해울을 지켜보고 숙소로 돌아와 누우니 루고호의 물소리가 귀로 스며듭니다.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뒤척이며 사람의 인연과 그곳에 쌓이는 정을 생각합니다. 서로에 붙들리지 않고 사랑의 순수한 즐거움만을 취하는 모수어족에게 그 인연과 정은 어떤 것일까요? 바람처럼
어둠의 몸을 가린 채 은밀히 넘나드는 손바닥만한 창문에 쌓인 인연의 무게는 어떠할까요? 문턱에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오가는 걸음에도 정은 남아있을까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은 어쩌면 자신을 바치는 헌신과 아름다운 구속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머리 장식과 타오르는 하룻밤의 모닥불 주변으로 맴돌던 웃음소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남녀 모두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모소족의 모고 전통이 가정 해체와 점증하는 비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르고의 모계사회 모수어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역병에 발이 묶여 가지 못한 몽골의 그리움을 달래려 시작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52편을 이어가고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설프고 어지러운 이야기를 관심 깊게 구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에 유튜브 광고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제가 절차를 몰라 미뤄오다 얼마 전에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료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수익이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아주신 수익금은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알찬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